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히 중위권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19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중위권 네. 같은 경우 올해 쉬운 수능에 의해서 표점을 반영한 대학,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위권이 됩니다. 다만 표점을 반영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포가 괜찮은데요. 100분이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점들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뭐 예를 든다면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중, 그리고 반영 과목, 그리고 가산점 등을 조금 본인한테 유리한지를 좀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요 대학권대에서 성적권대에서는요, 특이한 반영 방식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경쟁률이 반드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리한 만큼 반드시 다른 학생들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률의 변화에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중위권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 그 중위권 학생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러면 인문계 중위권 수험생들은 어떤 걸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인문계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영역은 다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네. 3+1의 대학들이 많은데요. 수학과 탐구 영역보다는 국어 영역 반영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또 일부 대학입니다. 영어가 국어 영역의 비중보다 높은 대학도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네. 요 성적권대의 대학들의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도 있지만 100분위 대학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쪽 활용 지표에 유리한지를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대학 지원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인문계 학생인데도 수학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또 국어 어려웠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좀 높게 나온 학생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전략을 세울 학생들은 어떤 대학이 유리할까요? 네, 교차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 문과 쪽에서도 이 수학 교과 능력이 필요한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숭실대 같은 경우에 경영학부, 회계학과, 경제학과들, 경상계열입니다. 아니면 수학 공부가 좀 필요한 학과들인데요. 이 학과는 수학을 35%를 반영하게 됩니다. 국어 영역이 15%인 거에 반한다면 큰 반영 비중이라는 걸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올해 크게 달라진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성신여대죠. 보통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4.1, 4.1이죠. 국어와 영어의 반영 비중이 크지만 성신여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리고 융합보안학과의 경우에는 국어 탐구는 10%, 수학과 영어는 40%입니다. 그러니까 1,4,4,1의 비중이니까 이런 대학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작년 한양대학교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영 비중이 조금 더 과하게 좀 몰려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결과도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학교별 그런 반영 비율들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문계 중위권 수험생들은 정시 그 지원 전략 짜는데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요 성적대 학생들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걸 따질수록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선 한 세 가지만 좀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들에서 안정권이나 또는 소신권 이렇게 상향을 지원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지원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많은 걸 따질 때 혹시 교차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가산점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요 성적권대 학생들이 다른 1, 2등급보다 조금 더 많이 분포가 좀 큰 편입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대학, 위아래에 있는 대학들의 경쟁률, 그리고 전년도의 3개년 경쟁률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마지막 최종 점검을 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자연계 중위권 수험생들은 어떤 포인트를 짚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자연계도 인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요 성적권의 대학들이 3+1입니다. 국수, 영, 그리고 탐구를 선택하는 반영한 대학들이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수학의 비중이 그래도 높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드린다면 인하대학교입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과탐의 비중은 20%입니다. 세 과목을 합쳐서 60%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40%를 반영합니다. 당연히 수학 성적 영역이 매우 높다는 점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또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만큼 또 과탐의 비중이 큰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하셔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학 변별력, 수학 A형 그렇게 변별력이 크지 않습니다. 작년 수능과 비슷한 형태였는데요. 따라서 과탐과 국어가 또 유빌률을 가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아까 인문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쯤에 대학들이 표준 점수가 100분위를 반영한 대학들이 좀 있다라고 많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대학 지원할 때 내가 활용 지표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반드시 꼭 따져보시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연계 수험생들을 위한 그 정시 지원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자연계열 뭐 비슷합니다. 아까 인문계열과 마찬가지로 이제 안정권을 잡고 또는 소신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백분위 대학에서는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변수 중에 가산점을 좀 체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희망하는 대학들이 수학 A, B 를 반영하거나 또는 사과가 동시에 열려 있다라면 문과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8%, 10% 미만이라면 사실은 문과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절대적으로 특히나 백분위 반영 대학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유리하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자연계열입니다. 학과 고민 좀 하시면서 지원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군을 지원할 때는 가나다군 요 성적대에서는 나군이 꼭 상향 지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요 성적권대에서는 골고루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가군 나군이 조금 인원이 좀 많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